이강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행이 수면 위에 떠올랐을 당시 일부 팬들이 가장 기대했던 부분은 바로 그리즈만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리즈만은 이강인과 유사한 체격을 가지고 있고 왼발잡이이며 특히 많은 사람들은 그가 이강인과 유사한 스타일의 드리블을 구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즈만의 커리어에서 가장 눈부신 수치는 A매치에서 43골, 통산 287골에 달하는 득점력입니다. 프리킥으로 증명된 이강인의 왼발 파워와 정확도가 온더볼에서의 득점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팬들에게 그리즈만은 이강인의 스텝업을 위한 좋은 선배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파리의 유니폼을 입었고 프랑스가 아닌 브라질의 에이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즈만은 노쇼의 기억을 간직한 한국의 프리시즌에서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결과는 하나이지만 과정에는 수천 수만의 메타버스가 존재합니다. 네이마르와 함께하는 이강인은 마요르카에서 하지 못한 경험과 발전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분명 마드리드에도 전혀 다른 색깔의 배움의 기회는 존재했습니다. 결국 그와 닿지 못한 그리즈만의 인생 또한 기묘한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진 우연 혹은 입니다. 당연히 리그왕의 강팀 리옹은 그리즈만이 마음에 품은 첫 번째 팀입니다. 반전은 그리즈만의 유년기는 작은 체격으로 인한 거절의 역사이고 최초의 거절은 리옹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즈만의 아버지 알랭 그리즈만은 프랑스의 전시의원입니다. 축구계 대부분의 스타들이 가진 불우한 유년 시절과 달리 그리즈만의 집은 유복했습니다. 여기까지의 배경을 들으면 그리즈만은 전형적인 프랑스 부잣집 도련님의 성장 환경을 가졌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프랑스 대표팀에선 주장 요리스이고 모나코의 법률가로 일하는 부모님에 의한 그의 성장 배경은 프랑스 대표팀 역사 내내 찾기 힘든 특이한 스토리입니다. 그리즈만의 어머니는 포르투갈계 이민자 출신이고 프랑스에서 선택할 수 있던 직업은 병원 청소부였습니다. 한국과 프랑스 정치인의 색깔은 분명 다르지만 프랑스에서도 흔치 않은 러브스토리입니다. 부모님 각각은 직업뿐 아니라 전혀 다른 성장 환경을 가지고 있고 캐릭터 또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즈만의 다복합적인 성격은 양쪽의 흔적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치인과 청소부라는 직업보다 더 그리즈만의 성향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은 부모님들의 핏줄입니다. 아버지 알랭은 알자스 혈통입니다. 즉 그는 독일계 프랑스인입니다. 그리즈만의 외할아버지 야마로시는 포르투갈에서 센터백을 맡았던 축구인 출신입니다. 은퇴 후 생업을 위해 외조부모는 1957년 프랑스로 이주하여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리즈만의 어머니 이자벨 씨는 프랑스에서 태어난 이민자 2세입니다. 그녀가 포르투갈이 아닌 프랑스의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한 이유입니다. 즉 그리즈만은 독일계 아버지와 포르투갈계 어머니를 통해 프랑스에서 태어난 혼혈이고 현재도 3중 국적자입니다. 정치인이 가지는 신체가 건강할 것 같지 않다는 보편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 선수가 가지는 건강한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리즈만은 작은 체형을 가졌지만 좋은 운동 능력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인은 유럽에서 고지식하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인들은 자유분방하다는 이미지 또한 있습니다. 그리즈만은 이 또한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많은 축구인들은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가까이에는 태권도 관장의 아들이자 마라도나의 팬이었던 이강인의 아버지, 축구에 있어선 거의 조사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손흥민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즈만은 아버지의 신체를 물려받았지만 축구에 대한 애정에 있어서는 외할아버지의 그것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즉 그는 포르투갈 센터백의 영혼을 가지고 프랑스 정치인의 신체로 공을 차는 유소년이었습니다. 피지컬을 중시하는 프랑스에서 그리즈만은 다른 슈퍼스타들처럼 초특급 유망주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리옹 아카데미 테스트에 떨어진 그리즈만은 고향 클럽 UF 마콩에서 처음으로 축구를 시작했고 더 나은 아카데미로 나아가기 위해 여러 번의 테스트를 받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유소년 기간 그리즈만은 총 7번 테스트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고 이유는 언제나 왜소한 체격이었습니다. 마콩의 그리즈만에게 일어난 반전은 파리 아카데미와의 친선 경기에 참석했던 한 스페인 스카우터에 의해서였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그를 눈여겨본 최초의 유명팀이었고 스페인은 프랑스와 달리 피지컬보다 테크닉을 중요히 여기는 팀들의 국가입니다. 소시에다드가 만난 난관은 그리즈만 부모님의 반대였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은 고작 14살인 아들을 혼자 해외로 보낼 수 없었고 반전은 그리즈만의 간곡한 요청이었습니다. 그가 전형적인 부잣집 도련님의 성향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단서입니다. 고작 14살의 나이였지만 그는 프랑스에 자신을 받아줄 팀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축구를 위해선 모든 것이 유복한 고향을 떠나 홀로 살아가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프랑스로, 포르투갈에서 프랑스로 모험을 왔던 조상을 둔 그리즈만의 부모님이 아들의 요청을 끝내 반대할 수 없었고 그리즈만의 인생은 완전한 전환점을 맞습니다. 이강인의 아틀레티코행 이슈 당시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부분입니다. 이강인은 한국에서 잘 알려진 그 이후로 스페인행을 강력히 원하게 되었고 역시 부모의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발렌시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두 명은 모두 어린 나이에 스스로 스페인을 선택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유소년 무대의 성장 환경 또한 비슷합니다. 같은 국적의 웬만한 사람보다 문화 차이가 있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소시에다드의 그리즈만은 거대한 센터백들이 사라진 무대에서 날개를 달았고 안정적으로 성인 무대에 안착했으며 아틀레티코에서 월드클래스로 발돋움합니다. 프랑스 대표팀은 결국 스페인에서 자란 작은 소년을 다시금 고향으로 불러들였고 그리즈만은 조국의 월드컵을 안깁니다. 그는 은바페와 스포트라이트를 양분했고 그의 이름에는 정치인 아버지를 압도하는 유명세가 생겼습니다. 프랑스 대표팀은 전통적으로 양대 파벌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단순한 집단입니다. 바로 흑인과 백인으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의 바르샤 레알 파벌만큼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프랑스 대표팀 대부분의 선수들이 흑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즈만이 프랑스 대표팀에서 가장 절친한 동료는 포그바입니다. 슈퍼스타들로 이뤄진 대표팀이 부진할 때 항상 등장하는 것이 선수들의 불화설입니다. 그리즈만은 선수단 모두와 원만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프랑스가 세계 챔피언이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라커룸 분위기는 절대 간과할 수 없으며 그리즈만은 분명한 1등 공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샹 감독이 그리즈만이 아닌 은바페를 주장으로 선임한 것은 논란과 동시에 많은 프랑스인들의 이해를 받고 있습니다. 은바페와 네이마르는 일부 영상에서 상당히 장난스러운 모습을 보이지만 축구에 있어서만큼은 놀라울 만큼 진지합니다. 네이마르는 언제나 웃고 있지만 팀의 주요한 패배마다 항상 가장 크게 우는 감정적인 선수이고 파티를 즐기지만 결국 축구는 그의 심장과도 같이 느껴집니다. 은바페의 승부욕과 진지함은 10대 시절부터 유명했고 아르헨티나와의 이번 결승에서도 마지막까지 가장 승리에 대한 외침을 벌였던 프랑스 대표 또한 은바페였습니다. 그리즈만은 전형적인 개구쟁이 선수입니다. 어쩌면 그의 독특한 캐릭터가 그 놀라운 재능의 근원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엔 다양한 유형의 사람이 있지만 어쨌든 데샹 감독의 선택은 그리즈만이 아니라 은바페였습니다. 프랑스 건설 현장으로 떠난 그리즈만의 외할아버지, 스페인으로 떠난 그리즈만이나 이강인 당시에는 작은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몇 가지는 기억 속에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리즈만과 함께 할 뻔했던 이강인, 결국 입은 파리의 유니폼, 이 또한 현 시점에선 그저 수많은 작은 선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모든 선택에는 나비 효과가 있고 결과는 미지수입니다. 이는 축구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 내내 가득한 퍼즐의 조각들입니다. 모든 것이 정해진 결과가 아닌 무궁한 가능성의 존재와 작은 선택들이 빚어내는 큰 차이들은 인생이 재밌는 이유이고 하루하루의 시간과 고민들의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즈만을 만났나요? 아니면 네이마르를 만났나요?